안녕하세요. 박프로 공인중개사입니다. 응? 누구야? 여보세요? 야, 박원영, 나다 동건이. 그래. 뭐 다 늦은 저녁에 웬일이냐? 야, 나 좀 도와줘봐. 뭘 밑도 끝도 없이 도와줘. 내가 네 엄마냐?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뭐 얘기해봐. 들어줄게.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지 않냐? 너 전세 사는 거 뭐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아니,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5천만 원이나 올려달래. 5천? 아니 무슨 500도 아니고 5천이 무슨 부루마블 돈이냐? 그걸 어디서 만들어?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했는데 그냥 사기로 했거든? 야, 너 돈 많다. 맨날 내가 술 사라 그럴 때 술 안 사고 도망치더니 그 돈 모았냐? 진짜. 다음에 살게. 그런데 이거 계약서 우리끼리 다시 쓰면 되냐? 아니면 부동산 가서 써야만 하냐? 안녕하세요. 박프로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설픈지만 여러분들이 더욱 공감하실 수 있도록 연기 한번 해봤습니다. 못 보시겠더라도 한 번만 참고 넘어가 주십시오. 연기했던 사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 아닌가요? 네, 오늘은 전세 재계약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전세집 구하기 어려운 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이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사가 좀 힘든 게 아니죠. 2년마다 이사 다니려면 정말 진짜 죽어납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라면 더더욱 힘들죠.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억 원까지 보증금을 올려주면서 거주 중인 집을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써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모 두 번째 시간에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보증금의 증액이 없이 재계약할 경우입니다. 증액이 없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계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묵시적 갱신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바로 이런 건데요. 여긴가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보시고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전 조건과 동일한 효력으로 다시 재연장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입자에게 개꿀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에게 아주 유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전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지켜야 하는 거죠. 결국 세입자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언제든지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중개보수는요? 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 기간을 어긴 세입자가 기간을 못 채우면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지급하죠. 그렇지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당연히 2년을 안 채워도 세입자는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몫이죠. 정말 개꿀팁 아닙니까? 자, 다음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해서 재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 전에 필수로 재계약 시점에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즉 등기부를 띄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계약 이후 근저당은 없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은 없는지 필히 확인해 보세요. 잘 모르겠다면 등기부를 들고 근처 부동산으로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님께서 잘 알려주실 겁니다. 상황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해야 할 방법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없애고 전체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자면 2017년도에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고 상환하지 않았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새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증액으로. 나는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보다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즉 원래는 집이 문제가 있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나는 은행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서 나의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위와 같이 해버리면 나는 은행이 돈 가져가고 남은 돈에서 내 전세 보증금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낙찰 금액이 적을 경우 내 전세 보증금 일부 혹은 전부를 날릴 수도 있게 되니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이겠죠. 자, 두 번째는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보증금 부분만 수정해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자면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2억으로 2천만 원 증액했다고 칠게요. 그럼 새로운 전세 계약서에 보증금을 2억으로 계약금은 1억 8천만 원으로 잔금은 증액하게 되는 2천만 원으로 작성을 하시고 특약란에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을 증액하면서 기존 계약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기존 본래 계약서에 금액을 찍찍 그으시고 혹은 그냥 둔 상태로 여백에 증액 금액만 표기하고 특약 내용만 기재한다고 알려주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장의 계약서에는 한 장의 확정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이쪽이네요. 이쪽에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기존 임대차 계약서 잘 보관하시고 위 사례와 같이 다시 작성하신 다음에 본래 계약서와 다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호치키스로 잘 찍어 두시고 새로운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 쭉쭉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쉽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증액된 부분의 내용만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위사례의 경우를 예를 다시 한번 들면 2천만 원에 대한 계약서만 그냥 다시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특이하게 땡땡년 땡땡월 땡땡이 2천만 원 증액했다는 재계약서임이라고 적어주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그렇지만 증액된 부분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권리금이 보호됨을 기억하시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분들끼리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양식은 공인중개사 협회나 인터넷에 조금만 뒤져보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약서를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직접 가셔서 대필이나 대서를 요청하시는데요. 요청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본인들이 서명하고 날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서와 대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만 따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3항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 양 쌍방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공인중개사는 재계약서를 써줄 경우에는 확인설명서와 서명 및 날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대서류 몇십만 원 무료로 써주면서 책임까지 떠안으려는 공인중개사는 없는 거죠. 안전하게 가시려면 확인설명서와 서명 및 날인까지 요구를 하시면서 적당한 중개보수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활몰 탈출 시간이었는데요. 알려드린 부동산 지식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